안녕하세요.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제대로 알고 사용하기 주제를 발표할 웹 오비 김채연입니다. 네, 저는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저번 프로젝트를 할 때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인풋 컴포넌트를 만들 때 그 정규식을 가지고 숫자만 입력되도록 필터링을 할 때 숫자를 입력하고 한글을 노트북에서 입력하면은 값이 지워지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브라우저의 렌더링 루프와 일관된 타이밍으로 입력 값을 필터링 작업을 처리해서 한글을 입력할 때 값이 사라지지 않도록 적용을 했었습니다. 렌더링 작업과 일관된 타이밍으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래서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서 이번 주제로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설명하려면 이제 애니메이션 프레임 프로바이더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과 캔슬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콜백이랑 캔슬 애니메이션 프레임 핸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은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요청하고 콜백 함수가 호출될 핸들을 반환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캔슬 애니메이션 프레임은 그 요청된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취소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보통 윈도우나 이제 도큐먼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은 이제 브라우저에게 수행하기를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알리고 다음 리페인트 바로 전에 브라우저가 애니메이션을 업데이트할 지정된 함수를 호출하도록 요청을 해서 화면을 그릴 준비가 됐을 때 트리거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예시 코드로 그냥 바로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값은 콜백 목록의 항목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요청 아이디인 롱 정수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이디를 따로 설정을 해두었고요.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콜백 요청을 취소할 수 있어서 이렇게 캔슬 애니메이션 프레임에 이 아이디 값을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콜백을 할 때 콜백 맵에 저장을 해둔 거를 이제 제거를 하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를 계속 제기로 호출해서 애니메이션을 반복했다가 500보다 크면 멈춰지는 코드입니다. 그런데 프레임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프레임은 1초당 화면을 그려주는 단위로 FPS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컴퓨터 디스플레이는 초당 60번으로 세로 거치기 되기 때문에 인간의 눈은 1초에 60번 장면이 넘어가야 부드럽게 느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양이 다르다면 이건 60번이 아니라 뭐 144번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60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6.6666 밀리세컨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유지를 하지 못했다 하면은 이제 화면이 끊기거나 잔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프레임 드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은 리페인트 바로 전에 호출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의 주사율을 따라서 부드럽게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 최적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최적화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 루프와 함께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바스크립트는 싱글 스레드 기반 언어로 이벤트 루프로 동시에 많은 작업들을 처리하는 수 있는데요. 이벤트 루프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과 작업 큐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 스택, 콜백 큐, 그리고 마이크로 태스크 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화면으로 볼게요. 그래서 동기 작업은 이렇게 태스크가 콜 스택을 사용해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해당 요청을 순차적으로 스택에 담아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 1이 이렇게 이벤트 루프 통해서 콜 스택으로 가서 사라지고 이렇게 아까 큐 보면 왼쪽으로 하나씩 이동하는 거 보이셨을 텐데 그렇게 순차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 비동기 작업입니다. 비동기 작업 경우에 비동기 이벤트 경우 웹 API로 분리하고 실행 가능할 때 태스크 Q로 이동해서 콜 스택이 완전히 비워지면 이벤트 루프에 의해 콜 스택으로 옮겨져서 실행이 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웹 API에 있는 태스크 1이 태스크 Q에 넘어가고 콜 스택이 처리된 다음에 이벤트 루프 통해서 콜 스택으로 가서 비동기로 작업이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요하게 봐야 할 건 애니메이션 프레임 큐인데요. 이게 다르게 조금 옮겨져요. 애니메이션 프레임 큐가 그 앞서 나왔던 큐들이랑 별개로 따로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과 같이 브라우저 렌더링과 관련된 태스크를 넘겨받는 큐입니다. 그래서 웹 API에서 요청이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이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태스크 6이 생기면 이제 리페인트 바로 직전이라는 타이밍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 프레임 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마이크로 태스크 큐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먼저 처리를 해주고요. 이제 태스크 3까지 다 끝났다고 치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프레임 큐가 그 다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태스크 6이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끝나면 리페인트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매크로 태스크 큐가 작업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코드를 보면은 이제 실행되는 과정이 출력 결과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백그라운드에서 동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이 애니메이션 프레임 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브라우저는 다음 화면 리프레시 주기 때 애니메이션 프레임 큐에 있는 콜백을 호출해서 애니메이션을 실행을 하는데 브라우저의 렌더링 주기와 이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탭의 리소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프레임 큐를 비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사용하면 CPU와 GPU 리소스 절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주제는 이제 set timeout이랑 set interval의 대안이라는 건데요. 이제 set timeout과 set interval은 이제 지연 시간 이후에 실행 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콜 스택에 콜백 함수를 푸시하는 구조예요. 하지만 콜백 함수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아까 과정에서 봤듯이 콜 스택이 완전히 비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백 함수를 원하는 시간에 호출을 하지만 응답이 그 시간에 맞게 받을 수 있다고 장담은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만약 브라우저가 다른 작업 수행으로 인해 지연되어서 콜백이 중간에 호출되었다면 이제 리프로가 일어나서 레이아웃, 페인트, 컴포지트 과정이 다시 일어나서 프레임 누락이 되고 화면이 버벅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set timeout으로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한번 구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직접 60 fps로 애니메이션 코드를 반복하기 위해서 set timeout의 지연 시간을 16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으로 가면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부분만 이렇게 갈아 끼워주면은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말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애니메이션이 종료한 다음에 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콘솔 창에 출력을 해봤더니 set timeout이랑 request 애니메이션 프레임이 왼쪽 오른쪽 사진처럼 출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request 애니메이션 프레임이 set timeout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request 애니메이션 프레임 이름부터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애니메이션 최적화에만 사용할까요? 이제 고빈드 스크롤 이벤트에서 부드럽고 정확한 타이밍을 원한다면 리페인트마다 함수를 실행하는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사용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데요. 이제 리페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이제 웹 브라우저가 화면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문서 내 레이아웃에 영향을 주지 않는 스타일 속성이 변경되었을 때 발생하는 그 작업을 리페인트라고 하는데 이제 스크롤 이벤트 핸들러가 화면 갱신 주기보다 더 빠르게 자주 실행되면 이게 과도한 리페인트를 수행할 수도 있어서 성능 저하나 버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스크롤을 한번 구현을 해봤어요. 일단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은 기본 무한 스크롤을 이렇게 오른쪽 코드처럼 해서 왼쪽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요청을 보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로틀을 사용을 해서 요청에 제한을 두어보자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500을 두고 200을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좀 제한을 뒀어요. 그랬더니 이게 화면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살짝 버벅이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나온 게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쪽 코드처럼 이제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으로 이제 체크 스크롤을 해서 스크롤을 이렇게 하나씩 무한 스크롤을 구현을 했는데요. 이제 리페인트 주기에 맞춰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스로틀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불필요한 작업이 방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로틀을 사용하지 않고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완벽하게 제한이 되는 건 아니어서 스로틀이랑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아티클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브라우저의 렌더링 주기와 동기화해서 작업을 처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재밌었는데요. 근데 약간 좀 스크롤 같은 게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이 부분이 완벽하게 이게 제한이 되는 건 아니어서 약간 좀 스로틀을 같이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적절하게 보완을 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